자, 27번 별표 치시고 갑시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일치니까 답지 보시면 1번 이두 밑줄 치시고요. 노래를 하는데 주로 사용 밑줄. 두 번째 한자 사용이 불편 밑줄. 우리 문자 만들었다 밑줄. 3번 향찰 밑줄 치시고 한문 해석이 능통한 사람들만 밑줄. 네 번째 이두 향찰 구결 밑줄. 한자를 빌린 우리말 표기 밑줄 치시고 갑시다. 국어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흩어져 살던 한민족의 언어로 아득히 먼 옛날부터 쓰였다. 전해지는 기록이 부족하여 고대 국어의 모습은 일부 문헌, 비문 등으로 추측할 뿐인데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밑줄 치실까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했다. 그럼 우리말은 모두 무엇을 통해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문, 중국말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죠. 초기에 한자로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데 이용하였다가 점차 그 쓰임이 널리 확대되었다. 관리들이 밑줄 칠까요? 행정문서 기록에 이용한 것은 이두 방식 밑줄 치시고요. 그럼 1번 보세요. 이두는 노래를 표기하는 게 아니라 뭘 표기한 겁니까? 행정문서를 표기했죠. 그러니까 1번 지우셔야 되죠. 향가와 같은 노래 표기를 이용한 것은 향찰. 향찰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경서의 원문을 끊어 읽을 때는 토를 달아 읽었는데 이 토를 구결의 방식이라고 불렀다. 밑줄 칩시다. 이두 향찰 구결은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는 점에서 그 원리가 같다. 몇 번을 보시면 되는 거죠? 3번, 4번인데 3번, 4번을 해결할 수 있는데 3번 답지 한번 보세요. 향찰은 한문 해석에 능통한 사람만 읽을 수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뭘 보고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까? 왜 이게 틀린 거죠? 향찰은 뭐 한 겁니까? 기록 문자는 이두죠. 향과 같은 노래 표기는 뭡니까? 향찰이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향찰은 무엇 한 겁니까? 향찰은 뭘 쓴 거죠? 우리말에 보세요. 이두 향찰 구결은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한 거죠. 우리말을 표기한 거니까 뭘 하지 못하더라도 한문을 못하더라도 뭐 했습니까? 향찰을 뭐 할 수 있다? 한문을 뭐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향찰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번 이두 향찰 구결은 모두 한자를 빌렸다라는 게 공통점 4번이 됩니다. 28번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죠. 아무리 충복이라도 밑줄 칠까요? 대리인은 때로 주인이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밑줄 치시고요. 주인과 대리인이 행동하는 밑줄,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 밑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자본주의의 기업에서도 주인은 주주이지만 대리인은 경영자, 밑줄 치가 대리인 경영자. 모든 경영권을 맡긴다. 주주는 주인으로서 이윤 극대화를 원하지만 밑줄 경영자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자는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이윤보다 시장 점유율을 중요시하거나 기업의 규모와 조직의 확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다. 그래서 밑줄 칠까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왜일까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대리인 비용. 자, 그러면 대리인 비용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주주의 이익을 무엇하는 경우? 침해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CF 전속 모델로 활동하던 탤런트가 경쟁사 CF에 출연하여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맞아요? 틀려요? 탤런트는 뭘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만 하면 좋겠는데 탤런트는 목표가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른 CF에 출연했고요. 두 번째, 소송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변호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적당한 시간만 때우고 수임료를 챙겼다.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소송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 거죠. 가능하고요.
세 번째 시의원들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진국 산업 시찰 명목으로 해마다 해외 골프 여행을 다녀와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럼 시민들의 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익에 침해를 가한 거죠. 4번 화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동그라미. 자신 건물에 방어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누구의 이익만 추구한 겁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9번 다음 글의 기억에서 글쓴이가 전제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얼짱은 사전에 오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얼짱이 유행어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러분 이 유행이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몇 번은 나온 적이 있는데 유행이 지금 긍정적인 유행도 있지만 무슨 유행도 있습니까? 부정적 유행도 있겠죠. 그럼 부정적 유행이 있다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유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유행이기 때문에 놔두면 해결되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서 유행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뭐가 된다? 갈라진다. 유행이라면 사전에 등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니까. 지속성을 가지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2002년 신어 자료집에 올라왔고 지금까지 쓰이고 있으므로 유행어라고 하기에는 생명이 긴 거죠. 유행어라는 건 금방 써야 되는데 생명력을 계속 갖고 있으면 유행어라고 하기엔 생명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목숨을 유지하면서 사전에 등재될 자격을 획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기는 지극히 어렵다. 몇 주가 지극히 어렵다.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이 단어를 써야 할 필요가 지속적 미주치고 지속적으로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외모지상주의 열풍에 휩싸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퍼진 말이 얼짱인데 과연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부정적. 왜 부정적일까요? 이게 사전에 등재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왜? 유행어인가 아닌가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유행어라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금세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외모지상주의 열풍은 뭐하지 않는다? 오래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유행어는 사라질 건데 뭘 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유행이라는 건 일시적인 거고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뭘 갖지 않는다? 지속성을 갖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는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유행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유행적 여러분들은 핸드폰 뭐 써요? 어디 제품 씁니까? 아이폰? 갤럭시? 초등학생들 특히 여자들 사이에 초중 사이에는 아이폰을 쓰는 게 유행이래요. 아이폰을 쓰는 게.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이렇게 확 올랐잖아요. 근데 다시 쓸까요? 계속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바뀝니다. 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쯤이었을까요? 등골 브레이크 옷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뭐였죠? 노스페이스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은 뭘까요? 그죠? 롱패딩인데 메이커가 있잖아요. 요즘은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면은 또 뭐가 많이 봤죠 그거. 또 그거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원이요? 아니 이거 비슷한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피 말고 뭐 있죠 그거? 비슷한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런 것들 굉장히 비싼데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내년에 또 할까요? 아니 다른 메이커로 갈 수 있죠. 이게 유행이에요. 내비두면 사라진다라는 거죠. 지속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때는 뭐가 됐습니까? 롱패딩이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죠. 근데 그 유행이 뭐 샀으니까 입는 거지. 요즘에는 다시 짧은 걸 또 많이 사더라고요. 롱패딩 말고. 이런 것들. 유행은 내비두면 사라지는 걸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이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30번 다음 글의 창조적 각색 작업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소설의 내용이 구애받지 않는다 밑줄. 두 번째 이야기 성격 유지 밑줄. 세 번째
전개 방식 변형. 네 번째, 적절한 소리를 자유롭게 선택 및 지시고. 이청준의 소설 남도사랑주, 단편 소설 3편 서편제 소리의 빛 선악동 나그네를 토대로 김명곤이 시나리오를 쓰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영화 서편제는 기존의 각색 영화와는 다른 창조적 각색 작업을 보여준다. 몇 번을 할 수 있습니까? 3번을 해결할 수가 있죠. 각색했으니까 변형한 거죠, 분명히. 3번 지우시고요. 영화가, 다시 밑줄 칠까요? 영화가 이야기의 성격과 인물 설정이 있어서 소리의 내용을 따르고, 이건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까? 2번도 되죠. 성격 유지할 수 있죠. 또 1번은 구애 받지 않는다요. 구애는 받는 거예요. 구애는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르고 있지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인물의 대사, 그리고 다시 밑줄, 어떤 소리를 어떤 장면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소설로부터 자유롭다. 몇 번입니까? 4번. 적절한 소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는 2번, 3번, 4번은 그대로 나와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소설의 내용이 구애는 받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는 서편제 소리의 빛 선악동 나그네 중에서 선악동 나그네라는 작품을 많이 배웠을 겁니다. 혹시 생각나세요? 선악동 나그네 보면 여러분 서편제라는 작품은 배웠어요? 서편제를 보면은 누나하고 동생하고 소리로 해서 하늘 이제 해결하죠. 어느 주막집에 가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그 주막 주인이 왜 안 잡았냐? 우리는 이미 소리로 어젯밤에 모든 한을 풀었습니다. 막 이런 것들. 선악동 나그네는 뭐가 됩니까?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가고 나서는 뭐가 됩니까? 선악동이 그 물길에 다시 학이 비쳤다 이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영화 서편제에 나온 거죠. 그래서 소리의 한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한 거죠? 아버지가 누나의 눈을 멀게 하는 거죠. 하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생 도망간다는 내용입니다. 407쪽 가겠습니다. 바로 기출 확인 들어갑니다. 자, 1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이제 기출은 또 어떻게 나왔었는지. 1번은 뭐가 있습니까? 사물놀이 같이 동그라미 치시고요. 2번은 소리, 3번은 악기 종류, 4번은 연주 형태입니다. 자, 사물놀이니 사물 즉 꽹과리, 밑줄치가 꽹과리, 징, 장구, 북의 4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 밑줄치면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악기 종류가 나와 있죠. 지금 3번 지우시고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의 연주자들은 흔히 꽹과리 동그라미 치시고요. 통해 천둥이나 번개 밑줄, 작게 몰아가는 구름 동그라미 치고요. 구름에 비해 둥실대는 북 동그라미,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 동그라미, 바람에 비유한다. 밑줄 치시면 여기는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소리죠. 소리를. 꽹과리는 무슨 소리? 천둥 번개 소리. 북은 구름 소리, 장구는 피 소리, 징은 바람 소리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에 어우르며 토해내는 소리가 이거죠. 사물놀이라는 소리이다. 그럼 몇 번 해결할 수 있습니까? 2번 지울 수가 있겠죠? 사물놀이니 밑줄 칠까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밑줄 치시고,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 밑줄 치면 뭐가 나왔습니까? 연주 형태. 앉아서 하는 형태가 있고 서서 하는 형태가 있다라는 것. 나누어져 있는데 전자를 앉은 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가치 자체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풍물과 사물 구분점은 뭐죠? 쉽게 설명하면 사물은 뭐만 하는 거? 풍물은 뭐만 하는 거? 말하기 싫어요? 풍물과 사물 어떻게 구분합니까?
풍물놀이패라고 들어봤어요? 사물놀이패라고 들어봤어요? 사물놀이는 뭐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만. 풍물은 노래, 기에, 그러니까 춤도 막 추잖아요. 여러분 풍물놀이패 보면 혹시 왕의 남자라는 영화 봤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떴던 게 이준기라는 배우가 거기 있었잖아요. 감우성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연극하고 노래하고 막 줄 위에서 막 기계까지 다 하는 거죠. 이 복합 예술은 풍물. 거기서 음악만 떨어져 나온 건 사물. 그래서 여러분 사물 하면 가장 많이 뜬 사람 중에 하나가 김덕수라는 분이죠. 김덕수와 사물놀이패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뿌리는 사물일까요? 풍물일까요? 풍물입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사물이 되는 거고요. 2번. 굿에서 놀이로 전환한 이유와 거리가 먼 겁니다. 굿에서 놀이로 전환한 이유와 거리가 먼 거니까 답지 1번. 자연이 지는 불규칙성 극복 밑줄 치시고. 2번. 주술 효과에 대한 믿음 상실 밑줄. 3번. 예술적 감상에 대한 욕구 증대 밑줄. 4번. 사제자의 제사권과 독점적 지위 약화 밑줄. 자, 먼 겁니다. 하나씩 봅시다. 굿 제2에서 밑줄 칠까요? 종교적 의미가 희석 밑줄 쳐놓고. 되면 굿은 밑줄. 놀이 연희로 전환하게 된다 밑줄. 몇 번 답지입니까? 2번 답지 지을 수가 있겠죠.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적 의미가 희석됐으니까 연희로 전환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2번 답지 해결됐고요. 춤놀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연희자 간의 무용, 노래, 제담 등은 원래 원시 시대의 굿에서는 주신과 배신 사이 또는 주신 배신 무 사이의 대화 속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제사권의 밑줄 칠까요? 이러한 제사권의 소수에 사제자들에게 독점되어 있었던 고대 사회 밑줄 치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밑줄 쳐놓고 그것은 비위로서 신비화되고 그 주술성의 효과도 널리 집단에 의해 믿어졌기 때문에 굿은 집단 전체에 있어 언제나 종교적 외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체크하고요. 역사의 경과와 더불어 중세사회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제사권 참여가 이루어져 밑줄 칩시다. 종래의 제사 독점권에서 오는 의례의 신비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밑줄 치시면 몇 번 답지 지울 수 있죠? 4번 답지. 다시 기술력의 상승으로 밑줄 칠까요? 자연의 불규칙성도 어느 정도 극복 밑줄 치시고요. 몇 번 해결할 수 있을까요? 1번. 또 가면서 의례가 다시 밑줄 가지는 주술적 효과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게 됐다. 몇 번입니까? 2번. 이것도. 그러면 나오지 않은 건 몇 번밖에 없죠? 3번이 나와 있지 않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다음 문장들 간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기억. 어느 민족이나 민족에 존립할 근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근거는 주체성이다. 주체성 밑줄 치시고요. 자, 니은 주체성은 민족의 내부적 동질성을 보장하는 기반인 동시에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 세모 돌리시고 드러내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밑줄 치시면 여러분 뭐뭐시기 때문이다가 나오면 서술어가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논거나 근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철수는 착하다. 왜냐하면 그는 부모님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뭐뭐시기 때문이다가 나오면 뭡니까? 이유, 논거나 근거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론이 나오면은 뭐가 찾아야 됩니까? 역접이 나오겠죠. 그럼 물론과 역접 사이에는 누구 주장입니까? 남의 주장을 인정하는 글이 나오고 역접 뒤에는 누구 주장? 나의 주장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부터 누구 주장입니까? 남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민족 또는 국가 간의 협력과 조화가 강조되는 오늘날 국제화 시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국제화 시대에는 특수성에 기반을 둔 민족 주체성보다 밑줄 인류의 보편성이 중심 과제인 것처럼 보인다. 보편성? 그럼 남들이 말할 때는 보편성을 얘기한 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누구 주장? 내 주장.
국지와도 민족의 존립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러니까 뭐가 보편성보다는 뭐가 우선이다? 주체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의 존립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화는 강대국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치시면요. 앞에 대한 뭐가 됩니까? 이유, 논거, 근거가 되겠죠. 이것은 약소국, 약소민족 평화에 대한 보장 없이 세계 평화를 원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1번 니은은 기억의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뭐뭐시기 때문이다가 나왔으니까. 됐죠? 2번 디귿은 니은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아니죠. 니은과 디귿은 뭡니까? 차별성과 보편성이니까 서로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려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차별성 얘기와 보편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리을은 디귿을 무엇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맞죠? 하지만이 나왔으니까. 4번 미음은 리을의 이유를 뭐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맞죠? 뭐뭐시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비읍은 미음의 내용을 부연한다. 이것 그랬으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4번 다음 글의 주제로 옳은 것. 주제니까 항상 뭘 찾아야 된다? 지문 속에서 판단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호주제 동그라미 치시고. 남계 혈통 중심 밑줄. 남계 혈통을 중심 밑줄. 그럼 여기까지 보면 주제는 뭡니까? 호주제에 대한 겁니다. 남성 중심의 호주제. 인위적 가족 집단인 가를 구성하고 이를 승계한다는 것이 그 본질이면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인위적 가족 집단의 가를 구성, 유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채취하고서 남계혈통 위주로 가를 구성하고 승계한다는 것은 성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를, 아들과 딸을, 즉 세모 돌리시고요. 남녀차별 밑줄.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럼 호주제는 무엇한 거다?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무엇이 부정이죠? 남자, 여자 성차별에서 남자 쪽으로만 성을 가는 거는 뭐가 됐다? 잘못됐다라는 게 이 글의 주장이 되겠죠. 정답 번이 나왔죠. 몇 번? 4번. 성의 고정관념에 따른 양성평등 위반, 원칙 위반이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잘못됐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 성을 두 개를 따르는 것보다 어느 한쪽을 따르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모계 쪽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근데 모계인지 북인지 사실 나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굳이 따진다면 모계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따지는 편인데 엄마 아빠 성 많아지면 안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 4대 지나면 이게 성이 뭐 16글자, 이름은 2글자. 미치는 겁니다 이거. 자, 5번. 다음 글에서 통일성 동그라미 치고요. 통일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주제에서 벗어난 것은 오답이다. 난 것은 통일성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또 소재가 뭐한 거? 말하는 소재가 무엇한 것도 이질적인 게 나오면 이것도 뭐가 된다? 당연히 통일성에서 벗어났겠죠. 또 뭐가 되면요? 표현이나 어조. 어조는 뭐를 통해? 서술어를 봤을 때 서술어가 역시 뭐가 되면 이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면 이것도 통일성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다음 글에서 통일성을 해치고 있는 문장은 그랬습니다. 현대인은 광고의 홍수 동그라미 치실까요? 광고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말은 현대인은 뭐 속에서? 광고 홍수 속에서 살아간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텔레비전은 계속해서 상품 광고를 내보내고 현관이나 대문 앞에는 광고 전단지가 수북히 쌓여있다. 홍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전봇대까지 무엇인가를 선전하는 종이가 빼곡 동그라미 빼곡하게 붙어있고 건물 외벽에
절반 이상 동그라미 광고판이나 광고 문구가 뒤덮여 있다. 이것도 홍수 맞죠 분명히. 3번 이들 광고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동그라미 치시고요.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소비 욕구를 자극한다. 소비 욕구 자극. 현대인치고 광고에 혹해서 제품을 사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광고를 봤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 광고의 시대, 예술성 높은 광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예술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지 얘처럼 뭐 가치가 있거나 예술성이 있거나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광고의 홍수도 문제지만 뭐도 문제죠? 과대 광고, 허위 광고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저도 뭐 한 4일 전에 이미 허위 광고에 속아가지고 지금 패버릴 겁니다. TV를 보고 있다가 딸이랑 간만에 이제 저녁에 한 10시쯤에 TV를 보고 있는데 그 돌리다 보면 홈쇼핑 채널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본단 말이에요. 요즘에 새 차 나왔네? 저 차 좋다. 저건 이렇게 했는데 거기 밑에 보니까 그 전화 예약, 그 렌터카 예약 주문만 남겨도 커피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써졌고 그 다음에 뭐 상담한 고객 중에 대표해서 뭐 자동차 한 대 경품 막 이런 거 된 거야. 그냥 나는 그냥 보고 있는데 우리 딸이 갑자기 아빠 자동차 하나 타요 막 이러면서 저거 안 돼. 저거는 지들끼리 다 하는 거고 실제로 안 돼. 막 이러니까 그럼 커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거든요. 저 커피도 안 줘. 그러니까 준다고 아직은 순서니까 초등학생이라 저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안 줘. 저거는 미끼고 저거 계약하는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근데 아빠 저기는 분명히 전화만 해도 다 준다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여줄게. 잘 봐서 그 전화를 열고 내가 그거를 예약까지 다 했거든요. 지금 이거 며칠 지났는데 커피 개뿔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미끼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우리 딸한테 이거 안 주잖아. 그러니까 자기 혼자 너무 나쁘다고 저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데 거짓말 쳤다고 그러더라고. 뼈저리게 가르쳐줬죠 제가. 미끼 상품이죠. 그거 다 안 주지 않을까요 실제로? TV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상담만 하셔도 공구 세트 드립니다. 다 망해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근데 사실 나도 좀 궁금한 게 그럼 받는 사람은 실제 상담을 통해서 계약한 사람들 아닌가?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봐. 스타벅스로 나왔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하면 상담에서 3만 명 오면 그 회사 망하지 않을까 거의? 계약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애들은 순진해서 아직은 믿더라고요. 준다면 진짜 다 주는 줄 알고. 자동차도 주는 줄 알고 나보고 아니야 저거는 아니야. 저 아무나 주는 거 아니야. 저거 돈이 얼만데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불과 한 며칠 4일? 4일 5일 전. 자 6번 다음은 어느 신문 기자 독자 투고 글이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답지 먼저 봐야 되겠죠. 경제 성장이 비해 밑줄. 국민성이 낮아 걱정 밑줄. 2번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밑줄.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밑줄. 기초질서 정신 밑줄. 작은 실천 밑줄. 기초질서 밑줄 어기는 사람들 많다 밑줄 칩시다. 자 갑시다. 우리는 그동안 피땀 어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미주치가요 경제성장을 일으켜왔다. 그러니까 긍정적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정적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긍정적 얘기를 하겠다고 먼저 얘기했죠. 그 결실로 뒤에는 좋은 말이 나와야 됩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의 이익을 얻고 경제성장 또한 세계 16위에 있다. 아주 좋은 거죠. 성장했죠. 그러나 세모 돌리시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긍정적 내용이요? 부정적 내용이요? 경제성장에 따른 부정적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과연 우리 국민성 동그라미. 국민성은 어떠할까? 여러분 답은 이미 생각해보세요.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얘기가 나올까요? 부정적 얘기가 나올까요? 부정적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차량 문틈 사이로 함부로 밑줄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 국민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있는가 하면 자기 앞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밑줄 칠까요?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들 국민성 안 좋은 거죠. 더 많다. 주택가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밑줄.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국민성 마이너스.
그것도 모자라 출동한 다시 밑줄. 경찰관에게 시비. 국민성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시비를 걸고 욕설을 일삼는 사람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밑줄 칠까요? 꺼리낌 없이 무단횡단 밑줄 치면 부정이죠. 하는 아주머니를 볼 때면 착잡한 마음까지 들기도 한다. 그럼 국민성이 부정적이라는 것, 경제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나열한 거죠. 이거 몇 번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는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성이 뭐하다? 낮다. 해결할 수가 있겠죠, 분명히. 또 몇 번 더 해결할 수 있어요?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죠, 분명히. 1번과 4번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물론이 나왔으니까 역접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물론과 역접 사이에는 누구 주장 인정? 남의 주장 인정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각 경찰에 밑줄 칠까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는 뭐에 불과하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2번 답지 볼까요?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뭐한다?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누구 주장입니까? 이 글에서 글쓴이가 강조하는 건 이건 아니죠. 남들이 말한 거 인정은 하겠지만 이게 핵심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미봉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번도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밑줄 칠까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할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 국민의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된다 이거죠. 자, 또 볼까요? 무질서라는 전통을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 스스로 반성하고 지금 우리 앞에 밑줄 칠까요?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건 뭡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 이거죠. 몇 번? 3번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겠죠. 조심히 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많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할 거죠. 정말 많이 봤습니다. 최소한 저도 100% 지키지는 않아요. 저도 저기 신호등이 멀리 있으면 무단횡단 합니다. 최소한 애가 있을 때는 안 해요. 최소한 애가 있으면 짜증을 내면서 저까지 갑니다. 일단 마음으로 더럽게 뭐네. 1분이면 갈 걸 지금 한 6분을 돌아야 되니까 그거 손잡고 갑니다. 그런데 없으면 딱 눈치 봐서 싹 가긴 하죠. 그건 사실이니까. 근데 너무 사람들이 많거나 그럴 때는 안 해요. 적당히 봐서.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나. 그리고 새벽에도 웬만하면 그 신호등을 지킵니다. 웬만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여기 나온 중에 담배꽁초. 남성 동지들, 요즘에 여자들도 그런데 담배꽁초 제발 막 끌어버리지 마세요. 그거 불똥튀입니다. 저도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몇 번 느꼈단 말이에요. 특히 여름 때. 에어컨을 틀긴 하는데 가끔씩은 에어컨보다는 밖에 바람을 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담배에서 툭 치면 불똥이 날아와요, 이게 진짜.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쥐만 괜찮은 거지. 그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자, 갑시다. 나도 그렇게 깨끗해서 이걸 계속 떠들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생각하면, 그래서 담배를 안 피니까 이거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 먹고 그대로 놔두진 않고, 술 먹고 고성방가 안 하고, 경찰한테 시비 안 걸고, 꺼리낌 없이 무단횡단으로 하지만 꺼리낌을 갖고 하고, 쓰레기는 주우니까 할만하네 나는 하네. 애들 손을 잡고 안 하고 하니까 얘기해도 되겠네요. 7번입니다. 경강부회가 뭡니까? 일단은 알아야 풀죠. 경강부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에이? 왜 아무 말도 없지? 근거가 없고 뭐에 맞지 않는 거?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게 경강부회입니다. 두 번째, 비육지타는 뭡니까? 비육지타,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뭐하는 거? 발휘하지 못하는 걸 비육지탄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자승자박. 자기 줄로, 제 줄로 자기 몸을 묶는다는 뜻이겠죠. 화의부동은 뭡니까?
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지만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않는 것. 그게 화의부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의 내용과 어울리는 고사성어가 뭔지 봅시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상위 5% 고객 동그라미 치시고요. 상위 5% 고객 동그라미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서비스 제공 밑줄. 그러면 기업은 누구에게? 상위 5%에게만 고급 서비스를 제공했죠. 마케팅을 벌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에게도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 밑줄 지시고요. 실제로 모 기업은 지난해 초 VIP 회원보다 상위 고객을 노린 VVIP 회원을 만들면서 매년 동남아 중국 7개 지역 왕복 무료 항공권, 9개 호텔 무료 숙박, 해외 유명 골프장 그린피 무료 등을 서비스로 내세웠다. 하지만 체크해 두시고요. 최근 이 기업과 제휴를 맺고 있는 밑줄 회사들이 비용 부담의 압박을 느끼면서 서비스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밑줄 치시고요. 또 자사 부담으로 제공하고 있던 호텔 숙박권 역시 비용을 축소해 3월부터 서비스를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 회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업계가 저마다 지난해 VIP 마케팅을 내세웠지만 높은 연회비로 인해 판매 실적은 저조한 반면 무료 공연을 위한 티켓 구매, 항공 구매권 구입 등에 소요되는 밑줄칠까요? 사업비 부담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랬죠. 자기가 최상위를 위해서 했지만 그게 결국은 회사 경영이 뭐가 됐습니까? 어려움으로 온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자승자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인천공항 가서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갔는데 VIP 회원들이 쓰는 카드를 보면 인천공항에 뭐를 공짜로 해주냐면 주차 대행 서비스 있죠. 그걸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15,000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15,000원 차이가 크잖아요, 사실은. 또 공항 라운지 가서 또 음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들 일이 별로 없어서 나는 연회비를 그렇게 내는데 골프장을 갈 일이 있나? 없어. 공연을 또 공짜 표 준다고 내가 갈 일이 있나? 별로 없어. 이러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생은 연회비가 10몇만 원짜리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러면 10몇만 원짜리 연회비를 해서 한 몇십만 원어치를 받더라고. 공연 티켓 다 받고 시간이 안 돼도 꼭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항 가서 라운지 이용해서 먹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겠더라고. 저는 VIP가 딱 하나 있습니다. 통신사 회원 VIP. 같은 번호를 지금 한 20년 이상 쓰고 있고 늘 최상위 금액을 쓰다 보니까 VIP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예전에는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가방도 선물로 오고 그럼 왔는데 이제는 안 오더라고요. 저는 VIP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보통 옛날에는 10몇만 원짜리 썼으니까 지금 7만 9천 원인가? 통신료가? VIP 되잖아요. 그럼 전화 오더라고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객이 상담원이 오길래 저도 얘기했어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 우수 고객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통신비 내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것도 황당한 거예요. 그거는 회사 차원이라 그럼 장기 고객 하지 마시던가 이랬죠. 자, 8번 갑시다. 여러분 토론과 토의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토론은 뭐죠? 토의는요? 원탁 토의? 원탁 토론은 없어요? 찬반 없이. 찬반 없이? 무슨 말이지? 둘 다 찬반이 있는데. 토론 토의의 공통점은 누가 등장해야 됩니까? 일단 사회자가 등장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수능시험 보면서 고등학교 때 토론이 나오든 토의가 나오든 항상 사회자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학생이 나올 수도 있고 전문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사회자는 뭐라 하죠? 보통은 사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질문을 한다거나 앞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발언 순서를 정한다든가 또는 뭐가 있습니까? 등등등 있겠죠. 그러면 또 누가 나옵니까? 토론은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토론은 서로 뭐 하는 것? 다른 주장에 대해서 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과에서 토론은 뭐 하는 겁니까?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나오는 게 토일까요? 토론일까요? 토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속 떠들다가 패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토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무엇을 낸다?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급 토론인가요? 학급 회의인가요? 토의인가요? 토의죠. 그래서 다수결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버리죠. 그때. 대신에 싸움은 일어나지만. 돼야 안 돼요. 또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유명인의 사생활 보장이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가를 논제로 찬반 양측 토론자 각각 두 분씩과 배심원들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치실까요?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 미주 치시면, 그러면 사회자가 토론자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먼저 찬성 측이 먼저 하고 다시 보세요. 다시 사회자, 두 번째 사회자 찬성 측 입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에서 준비해온 입론을 듣겠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뭐 처음에 네가 하고 이제 잘 들었어요. 그러면 다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뭐합니까? 순서를 정리하고 있죠.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그럼 정답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는 거죠. 됐나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됐죠? 자, 9번 별표 치시고요.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9번은 좀 많이 틀린 문제라.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생각하는 항상제의 분류기준,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보기를 보니까 항생제 내성 정도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항균 작용의 기제 밑줄 치시고요. 세 번째, 항생제 생산 방법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 항생제 사용 효과 밑줄 치시고요. 자, 첫 번째, 항생제 동그라미 치시고,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 밑줄 칠까요?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 밑줄 치시고, 프로폴리스와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요법제 밑줄 치시고요. 설피제와 같이 다시 밑줄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요법제 밑줄 치시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은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을 화학적인 것보다 효과가 좋게 합성한 것들이어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도 화학요법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항생제의 뭡니까? 생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답지에서 몇 번 찾을 수 있죠? 디귿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귿이 들어간 건 몇 번과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2번과 3번이죠. 그러면 내성 정도냐 기제냐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기제를 몰라. 내성은 알죠, 여러분들. 내성이 뭡니까? 견뎌내는 정도라는 건 알고 있겠죠. 그럼 두 번째,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밑줄 칩시다. 세균 세포벽에 작용하여 세균을 죽이는 것 밑줄 치시고, 그 밖의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마이신 등과 같이 세균 세포의 밑줄, 단백 합성의 장애 밑줄 치시고, 만들어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쾌노론, 리파핀 등과 같이 세균 세포의 밑줄 칠까요? 핵산 합성을 저해 밑줄 하거나, 포리믹신 등과 같은 세균 세포막이 투과성의 장애를 일으켜 항균 효과 밑줄 치시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밑줄 친 것들을 정리해보니까 뭐는 아니에요? 내성과 관련된 건 아니죠 지금. 그러면 기제가 뭔지 몰라도 뭐가 돼야 됩니까? 기제겠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밑줄 친 대상 중에서 기능적 측면이 기억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 자,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서양인들은 직선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 신체 구조도 우리보다 훨씬 직선적이다. 여러분 보세요. 서양인들 동그라미 치고 직선 문화 밑줄. 우리보다 밑줄 치고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동서양이 나왔죠. 동서양이 나오면 항상 어떤 글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비교대조 한다 그랬죠. 그럼 서양은 직선이니까 우리는 직선의 반대는 뭘까요? 곡선일 겁니다. 분명히 동양은. 신체 구조도 우리보다 훨씬 직선적이다. 그래서 오똑한 콧날을 지니 선이 분명한 미인을 그들은 찾았고, 신체 구조상 어깨선과 엉덩이도 우리처럼 처진 모양이 아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분명히. 우리는 처졌는데 얘들은 직선으로 안 처져야 돼요. 반드시. 여인의 가슴도 뾰족 튀어나온 모습이기에, 그럼 우리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뾰족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들이 가슴 가리개 역할 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튀어나온 가슴을 자랑하기 적당한 것이 되었죠.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 가슴을 뭐 하는 거? 가리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서양은 가리는 역할이 아니라 무슨 역할? 자랑하는 역할이 돼버린 거죠. 그럼 하나의 대상의 기능이 뭐가 됐습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돼요 안 돼요? 새로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 가리는 거. 서양은 돋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복 보면 어떻습니까? 가슴을 최대한 묶죠. 묶어가지고 아는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이걸 막 올리죠. 막 최대한 올려가지고 막 부풀려. 좀 이상하다 이게. 근데 이거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일단. 자 볼까요? 그래서 반면에 우리의 여인의 가슴은 짓눌려 더욱 동그랗고 아래로 뭐하게 됐다? 쳐져 있다. 그러면 서양은요 어떻게 합니까? 위로 올리기 위해서 뭐합니까? 직선을 올리고 위로 부풀리는 거죠. 처지지 않게 위로. 자 그러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뭡니까? 가슴 가리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원래 무엇과 원래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지금. 정치라 모름지기 국민의 소리를, 원래 정치의 역할이죠 이건. 2번 등산하는 산을 올라가는, 이거 원래 등산하는 역할. 거실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려면 뻐꾸기 시계 하나쯤은, 원래 여러분 뻐꾸기 시계는 어떤 기능입니까? 원래는 시간의 기능밖에 없는 거죠 원래가. 그런데 뻐꾸기 시계가 왜 필요한 거죠? 여기는 왜 뻐꾸기 시계가 필요해? 시간을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건가? 장식을 위해서 뻐꾸기 시계가 필요하니까 시간을 알리는 원래의 기능이 아닌 장식의 기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원래 뭐 하는 겁니까? 버스보다 많은 사람을 싣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러면 많은 승객을 실어 나르기에 적합한 구조와 크기를 가진 것 맞고요. 의자 왜? 여러분 의자 왜 필요해요? 앉으려고. 그러면 의자는 인체 구조를 고려하여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어도 피로가 오지 않는다. 정치, 등산화, 지하철, 의자는 본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뻐꾸기 시계는 본래의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된다? 3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습니다. 그럼 11번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